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투 집합 부분을 강의하게 될 방법 25기 하진혁입니다. 일단 수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1단원 집합인데요. 일단 1단원 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집합이 무엇인가, 그리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포함 관계, 그리고 집합의 연산 등이 나오는데, 일단 요 1번 1단원에서는 집합 기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등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집합과 원소인데요. 일단 집합의 정의는 이 집합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나뉘는 건데, 어떤 사람이라도 한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집합의 정의는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확정되어 있으면 또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한 정석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집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석 8페이지에 보면 보기 1번 문제인데, 착한 남자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게 집합일지 아닐지를 판단해 본다면 이 착한 남자의 모임은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한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은,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예로 한국 남자의 모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눈다면, 이렇게 한국 남자라는 기준은 한국 그리고 남자,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남자의 모임 같은 경우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합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요 한국 남자의 모임에서 요 한국 남자, 이 한국 남자는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이 전체 집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집합 S가 있는데 그 집합에 원소 A가 속한다고 한다면 이때 원소 A는 집합 S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소 A가 집합 S에 속한다는 의미를 갖는 기호고요. 그럼 반대로 원소 A가 S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소가 어떤 집합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게 될 텐데, 다른 집합들은 그냥 집합이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 문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집합은 이렇게 괄호 안에 그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파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합의 개수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는데, 집합이 몇 개냐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냐 못 세냐,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냐 아니면 무한하냐를 딱 가지고 이렇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겠죠.
뭐 이거의 예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가 4개, 그러니까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고, 이 집합은 원소를 4개를 가중으로 유한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 집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한 집합에는 예를 들면 x와 x는 자연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은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뜻인데,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집합은 무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금 전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을 분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문자는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이 개수 넘버를 뜻하는 n을 사용해서 집합 s는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는 ns로 표시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ns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 집합에 뭐가 있느냐? 제가 아까 이렇게 예시를 들 때 1, 2, 3, 4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은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니까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x과 x는 자연수 이렇게 말해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1, 2, 3, 4에서 이러한 규칙으로 쭉 가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이 집합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줄여서 x는 자연수다 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집합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어서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 집합을 B라고 한다면 B의 원소 x는 이 f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이다 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한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 안에 속하는지 아니면 아예 그 집합을 만족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던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렇게 원이나 타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단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A가 B에 포함된다고 하면 B가 더 큰 단위겠죠. B가 이렇게 있고 A가 그 안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눈에 A가 B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표현할 만한 문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 포함 관계를 표현할 만한 문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B가 A를 포함한다. B가 A를 포함한다고 하면 이 A가 B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런 문자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B를 포함한다.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포함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려면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A가 B랑 같은 경우 이렇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은 이렇게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A하고 B는 같다라는 이런 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하고 B가 같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하지만 이 공식은 성립할 때 이럴 때는 뭐라고 볼까요? 만약에 B가 A를 포함한다. 그런데 A는 B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B가 A를 포함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럴 때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경우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A하고 B가 같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요 포함 관계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필수예제 1-3번이고요. 여기에서 A가 B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B가 있는데 그 안에 A가 있고 그 밖에 C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뭔가 성립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증명을 한다면 정말 반쪽짜리 증명이 되는 거니까 수식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일단 B에 A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X가 A의 원소라면 그러니까 이 A에 X가 포함된다면 이 A에 X가 포함되면 항상 이 X는 B의 원소도 되겠죠. 원소라면 X는 B의 원소이다. 그리고 똑같이 C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한 임의의 X가 있는데 이 X가 A의 원소예요. 이 A의 원소인데 또 그 X는 이 관계에서 B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B의 원소라면 다시 C의 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의의 X가 A의 원소이면
B를 거쳐서 C의 원소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이 성립을 하고 이미 X가 A의 원소라면 X는 B의 원소이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이미 X가 B의 원소라면 X는 C의 원소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미 X가 A의 원소라면 X는 C의 원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미의 X가 A의 원소라면 X는 B의 원소이다라는 그 조건을 이 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볼 텐데요. 이제 부분집합 아까 이렇게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요 B를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렇다면 B의 부분집합에는 그러니까 B가 B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A와 같은 B의 부분집합에는 B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면 되게 간단하죠. 부분집합에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냐면 경우수에서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1이 부분집합에 1이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갈 경우 2가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갈 경우 3이 들어갈 때 안 될 때 4가 될 때 안 될 때 5가 될 때 안 될 때 이렇게 나누면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두 가지고 2에서도 두 가지 3에서도 두 가지 4에서도 두 가지 5에서도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32 이렇게 해서 B의 부분집합은 32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1, 2, 3, 4, 5가 전부 안 된다면 공집합이 되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이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성립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5가 전부 된다고 하면 그냥 B가 되겠죠. 하지만 B 이퀄 B 하지만 이 경우 두 개가 같으면 이렇게 진부분집합이 아닐 뿐이지 이 조건 자체는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원소당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2의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을 하면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 S가 있을 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S라고 했죠. 그렇다면 S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S 제곱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들다면 집합 A가 이런 원소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각각 두 개씩 나누어지니까 2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에서도 이거 하나당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씩 나누어지니까 이게 세제곱이라서 이런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수투 강의를 하게 된 강원과학고등학교 25기 하진혁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강의할 부분은 집합입니다. 오늘은 집합의 뜻과 부분 집합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원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정의는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확정되어 있으며 또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합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요 정석책 보기 1번에 보면 모임들 중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착한 학생의 모임이라는 보기가 있는데, 착한 학생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인에는 일단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줘도, 누구에게 구분을 하라고 해도 똑같이 구분을 한다면 그것은 집합 기준이 명확한 게 되겠죠. 그 다음은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집합 S가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 A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집합 S의 원소이다 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와 반대로 원소 A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는 여기에 짝대기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표시할 때는 공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뜻하며, 공집합을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집합을 표시하는 기호고요. 그리고 집합 속에 있는 집합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는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혹은 무한하냐를 기준으로 집합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4개로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집합은 이렇게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이렇게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집합의 표시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에서 여기에서 들은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여기 1, 2, 3, 4를 예시로 든 거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여기 1, 2, 3, 4처럼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렇게 X는 자연수처럼 이렇게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의 표시법까지 배웠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한 집합이 그 다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원이나 타원
뭐 사각형 등 자기가 원하는 모양은 사용해도 되지만 하여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원이나 타원 등을 그려서 나타내서 보기 쉽게 한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가 B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는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B가 A에 속해 있다. 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시로 이렇게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A하고 B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A, B가 같을 경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A하고 B가 같다는 조건이 있는데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이렇게 B가 A를 포함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까지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A가 B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B에 속해 있는 A의 개수, 그러니까 A처럼 B에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지를 알아보는 게 이 부분에서 할 내용입니다. 일단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집합 B가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가 소문자 A, B, C라고 한다면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A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A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C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모든 경우에 따라서 C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A가 두 가지로 나뉘고 B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C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B의 원소가 소문자 A, B, C로 세 가지일 경우에는 2의 세제곱개, 그러니까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는 방금과 똑같이 하되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나오겠죠. 이렇게 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A, B, C, D가 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렇게 세어보면 1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2의 4제곱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일단 원소나열법을 이용해서 원소를 나타냈을 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원소를 나타냈을 때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집합 S의 부분집합은 2의 n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2의 n개에는 모든 원소가 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공집합일 경우도 포함되고, 그리고 모든 경우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S 그 자신도 그 S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n개, 이걸 하나 빼놓고 간 것 같은데,
요 S의 원소가 n개라고 했는데 요 n개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S의 원소의 개수. S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S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의 단축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n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은 오늘 할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포함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C에 속해 있다면 A는 C에 속해 있다. 이 두 개를 만족할 때 이게 만족함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에서 임의 X가 A의 원소일 때 X는 B의 원소이다 라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에서 임의 X가 B의 원소일 때 X는 C의 원소이다 라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X가 A의 원소라면 그 모든 X는 B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X가 B의 원소일 때 C의 원소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합쳐보면 임의 X가 A의 원소일 때 X는 C의 원소이다.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